구석이 언니 다 들어오셨나요? 구석기 언니. 화면 공유해주세요. 네. 따로 앉아서. 나는 들으려면 졸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하고 있어요. 춥다. 날씨가 주말로 추워진대. 그러면 제369회 오션 전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야 할 논문은 터키 지중해 연안의 대형 쓰레기들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초록을 이제 먼저 살펴보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터키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한 안탈리아와 뮬라의 해안을 따라서 이 유람선으로부터 나오는 그 쓰레기들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66개의 정점에서 이제 대형 쓰레기 시료들을 이제 채취를 했고 그 스쿠버 다이버를 이용했다. 예, 그쵸. 채용을 해서 채용을. 바닥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줍는 방식으로 지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름철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나왔고 양적으로나 구성도 다양하게 나왔고 이런 이유는 이제 이런 그 계절에 따라서 관광 산업이 굉장히 더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어떤 특정 지역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쓰레기 구성이나 그 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온과 관련이 있다. 이것도 역시 관광지로서 선호도에 따른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경치 좋고 잘 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곳에 쓰레기가 많다는 네, 내용 자체는 좀 간단한 그런 논문입니다. 꺼도 되나요? 일단 논문 소개를 보면 이제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관광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런 바다고 그리고 이 관광지나 배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중간에 환승을 하는 그런 코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획 관련 활동도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이 지중해에서 쓰레기의 구성이나 밀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런 관광이나 어획이나 그리고 이런 이 배 활동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깊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중해 내에서도 이제 좀 수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요인들이 구성이나 밀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고 처음에는 이런 이제 조건을 두고 논문을 시작을 하고 있고 특히나 여기 지중해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가까운 해안에서 이런 프라이빗 요트나 투어 보트가 굉장히 관광지에서 굉장히 이런 투어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했어요? 해수욕이나 그리고 강의 영향이나 그리고 굉장히 이 해안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배가 다닌다거나 어획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게 사람에 의해서 이런 해양 쓰레기가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구 목표는 이 정점과 그리고 정점별로 계절에 따라서
쓰레기가 얼마만큼 다양한지를 보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머틸리아 메소드를 보시면 지금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게 거의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을 따라서 쭉 샘플링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가 안탈리아고 여기가 뮬라주인데 굉장히 유명한 관광 도시라고 합니다. 안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보트 투어가 굉장히 활성화하고 이 아름다운 해안을 가지고 있고 그 주위로 호텔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작은 어떤 관광을 위한 어떤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빗 요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논문에서 자주 언급될 곳이 여기 케메르 그리고 여기 카쉬 그 페티에 괴제 마르바리스 셀리미에 뭐 등 이런 곳들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케메르와 카시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항구고 투어보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또 정박을 하는 그런 곳이고 뮬라주의 페티에나 괴제 그리고 마리마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에 굉장히 요트들이 많이 다니는 데다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자정쯤에 배들이 있는 위치인데 이 밤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있기 때문에 슈퍼마켓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쓰레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이고 여기도 굉장히 배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쉽 슈퍼마켓이 배에서 물건을 파나 봐. 배달돼주고 이런 왜냐면 저 논문에 보면 저기 길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잘 나오진 않는데 근처에 어떤 연결된 도시나 고속도로나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기에 이제 보트가 정박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이런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위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정쯤에 모든 배가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고 정박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여기는 여기 이거는 유람선 보트나 프라이빗 요트나 그 보트 투어 관련 배들만 보여주는 사진인데 보시면 일본하고 큰 차이가 없이 이 지역은 거의 이제 이 유람선 관련한 그런 배들이 굉장히 많이 다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오에도 역시나 많이 있다. 근데 이 사진은 이제 2019년 9월 29일에서 30일날 찍은 거고 실제로 샘플링이 이루어진 지금 여름이고요. 그 말인즉슨 지금 여기 보이는 것보다 여름에는 더 많은 배들이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료를 채취를 하고 분석을 했냐를 보니까 스쿠버 다이버를 이제 채용을 했겠죠. 채용을 해서 이제 4m 곱하기 5m 크기, 그러니까 총 20평방미터 크기에서 66개의 정점에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이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주워오는 방식으로 했고, 뎁스 리미트, 그 수심의 최고 수심 같은 경우는 다이버가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그 깊이까지 지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특히 이 관광지로서 굉장히 활발한 그런 곳을 따라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을 따라서 이제 시료 채취가 이루어졌고요. 샘플링 뎁스는 10m나 15m, 20m, 30m, 때로는 35m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요 정점별로 수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수심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4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는 원래는 한 번씩 근데 여기서는 한 정점에 한 깊이 하지만 왜냐면 저는 66 스테이션이라고. 저도 66개 정점이라고 하는데 수심별로 나와서 좀 헷갈렸는데 여기서는 그 4개의 수심에 샘플링 했다 이런 말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게 정점별 수심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와 이제 환경 그 인자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수온 그리고 염분, pH 그리고 밀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특히 수심별 그리고 수심에 따라서 이런 환경 요인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층과
그리고 이 저층수 두 개의 이제 환경인자를 이제 이 장치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회사 이름이고요. 약간 휴대용이나 이 그 환경 인자를 측정할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하나만 장치가 딱 있거든요. 집어넣으면 쫙 나오는 프로보스 침같이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기다란 기계 모양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걸 가져가서 이제 수중에서 이런 환경 인자들을 일단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그 분류를 해서 이 선상에서 이제 스쿠버 다이빙버가 들어가서 이렇게 수집해온 쓰레기들 같은 경우는 선상에서 하는데 이렇게 따로 그룹핑을 하진 않고 그냥 아이템별로 쫙 나열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다양한 쓰레기가 나오는지를 이제 살펴봤고요. 다 무게를 쟀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 이제 유형을 선정하는 것은 이 메리츠 매뉴얼을 따랐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이 매뉴얼에 따라서 유형을 다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값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단위가 제곱킬로미터당 몇 개, 제곱킬로미터당 몇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다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값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연구 결과하고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단위를 설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값이 너무 작아서 약간 의아했지만 아무튼 이 연구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쓰레기를 분류를 해서 이제 통계 분석을 했는데요. 이 CCA 분석에서 이제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이제 무게랑 풍부도 등을 이용을 해서 이 분석을 했는데 이제 이게 한국 이름으로 정준 대응 분석? 이게 코레스폰던스 어널리시스랑 또 이름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그것도 상관 분석이고 이게 약간 다른 건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준 대응 분석이라고 하고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이 이제 통계 분석을 했고 제가 다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노바라고 보통 저희가 잘 아는 건 아노바라고 이제 이런 분석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다원 분석을 했고 이 샘플링 수신과 그 지역 사이에서 이렇게 그룹핑이 된 쓰레기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려고 요 분석을 했고 이제 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클리드 거리라는 이 거리 공간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알아내려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거의 송대리는 잘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가 있고 관계성이 있을 때 만약에 좌표나 이런 것을 표현을 했을 때 그 사이에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어서 연결이 되면은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식을 통해서 일단 뭐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통계 방법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엔 썩 그렇게 좋지 않았을까. 잘 쓰이지 않는 방법인가 봐요. 그러면? 아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쓴대요. 많이는 쓰는데 논문 자체에서는 결과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를 보시면 일단 먼저 이렇게 수집된 쓰레기의 구성을 이렇게 살펴보면 총 66개의 정점에서 39개가 발견됐다. 39%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자꾸 퍼센트로 얘기를 하는데 대충 26개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66개 정점에서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나 이게 자기류, 그 다음에 금속,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눠지지 않거나 기타 등으로 분류된 쓰레기가 15%였어요. 36. 아무도 주세요. 이렇게 36%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선정한 뮬라랑 안탈리아 각 지역에서 어떻게 구성이 다른지를 봤더니
다 이제 안탈리아나 뮬라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대부분 정점하고 봤을 때 반까지는 안 되지만 쓰레기가 많이 발견이 됐고요. 역시나 이제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뮬라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그리고 유리, 세라믹, 기타, 금속 이런 식으로 됐고요. 안탈리아 같은 경우에 메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로 이제 뒤에 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지역에 따라서 왜 이런 구성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부도, 쓰레기 풍부도를 보면 이 제곱킬로미터당 쓰레기가 몇 개가 나오는지 살펴봤는데, 이 L1이 그 아까 메리츠 매뉴얼에 따라서 분류한 그 타입 코드고요.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 전체 이 12,500개가 나왔고, 킬로미터당 10개가 나왔다고, 평균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종수 책임연구원님께서 계산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2,500개가 나왔고, 그 중에서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 L4가 유리와 자기유인데, 유리와 자기유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이 의외로 이제 기타로 분류된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살펴보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거의 비닐봉지와 이 플라스틱 경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고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나 그 보트 팬더라고 정박할 때 옆에 배가 긁히지 않게 이렇게 달아놓는 그런 타이어나 아니면 부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무 구성은 거의 그렇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분포를 살펴봤을 때 이 지역별로 굉장히 어떤 큰 유의미한 차이나 수심에 따라서 어떤 차이는 이제 통계 처리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심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어떤 차이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금 파란색이 전체 정점이고, 빨간색이 뮬라, 그리고 초록색이 이제 안탈리아 지역인데, 이렇게 보시면 샘플링 수심별로 10m, 15, 20, 30, 35로 했을 때 10m에서 15m, 그리고 20m로 갈수록 이 플라스틱의 풍부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30m에서 35m 보면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경우 이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뒤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풍부도에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 쓰레기 유형이 나뉘는지를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뮬라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36% 정도 나왔고, 보통 이런 비닐봉지 그리고 플라스틱 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리와 자기루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병 그리고 접시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 캔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탈리아 이런 데보다는 뮬라가 옷가지들이 많이 나왔고, 기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프라이빗 웨어, 그냥 개인용품. 개인용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온 게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안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플라스틱이 많이 나왔지만 여기는 비닐봉지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 병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안탈리아 같은 경우는 뮬라보다 유리나 자기류가 많이 나왔는데 맥주병, 그리고 여기는 접시와 컵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금속 같은 경우에는 안탈리아가 굉장히 금속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이제 앵커나 체인, 그리고 배럴 같은 게 많이 나왔고요. 배에서 쓰는. 그리고 푸드래퍼도 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통조림이겠죠. 그리고 옷가지나 이제 기타로 분류된 쓰레기들은 이제 뮬라보다 적게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곱킬로미터당 몇 개가 나왔는지 살펴보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제곱킬로미터당 100에서 750개 가까이가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온 곳은 주로 요트나 이 투어보트가 밤에 정박을 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운행? 운행? 아니, 운행을 하는 이제 그런 곳에서 굉장히 그런 곳에서 특히 이제 많이 나왔고 고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부분 팬더나 타이어 종류가 많았고 역시 밤에 이제 정박을 하는 곳에서 제곱킬로미터당 40에서 5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금속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50개 정도 범위로 나왔고 대부분은 이제 음료수 캔이었는데 역시 이제 여기도 밤에 이제 정박을 해서 그런 투어나 요트들이 정박하는 그런 곳에서 많이 나왔고 유리나 자기류 같은 것은 이제 유리병 접시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곱킬로미터당 50에서 300개 정도 나왔고요. 특히 여기는 괴제고 패티에 그리고 같은 어쨌든 여기와 헷갈려. 지명도 그렇지만. 지명이 이게 살짝 다른데 카쉬에서 많이 나왔고요. 옷가지와 그리고 이런 섬유는 특히나 이제 여름 옷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곱킬로미터당 150개에서 200개 정도가 나왔고 특히 이 괴제 지방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와 이 분류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거의 개인용품이나 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역시나 이 괴제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괴제 같은 이 표가 논문에는 없는데 영쌤이 이걸 다 정리를 한 겁니까? 네. 이해가 안 돼서? 아 이게 약간 너무 중구난방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나열이 예, 보기가 힘들어서 일단 정리를 했고요. 좀 보기 편하시죠? 근데 여기 괴책 지방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이렇게 여기 배들 운항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배들이 많거든요. 이런 곳에 정박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개인용품과 여름 옷이 굉장히 많다. 시즌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이제 통계 분석을 한 CCA 분석을 한 결과인데 제가 100% 해석은 못하겠지만 이제 크게 보시면 이 초록 색깔이 안탈리아 지역 정점의 결과고요. 이 까만색 점이 뮬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만 봤을 때 이게 지금 세 개의 변수들 점을 다 이렇게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까만 색깔, 뮬라 정점을 보면 뮬라 정점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그리고 벨포 가면은 그리고 글래프. 유리와 자기류 그리고 아까 많이 얘기했지만 여기 기타로 분류된 이런 게 많고 부분적으로 여기 요 정점에서 이제 그 고무와 고무랑 옷가지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안탈리아랑 이제 뮬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찍힌 점 위치가 다르잖아요. 요게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안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L3 L3 메탈 그리고 기타 이 자기류 쪽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결과고요. 보통 이런 주성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요 X축의 그 주성분에 하고 같은 방향인 인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X축이 가로로 있으면 요 가로로 가장 가까운 인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데 CCA도 같은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제 이 수평에 가장 가까운 걸 봤을 때 표층 수온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더라. 수온이 높을수록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온이 낮을수록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B랑 C 그래프가 있는데 B 같은 그래프는 표층 수온하고 이 정점 결과를 같이 점으로 찍어 놓은 그래프인데요. 이게 지금 수온이 뮬라가 지금 더 높게 나오거든요. 높게 나오고 하지만 이제 이 환경인자를 비교를 했을 때 저층에서는 또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BC는 제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는데 환경인자를 얘기를 하고 표층과 저층 인자가 이제 지역별로 다르다. 요거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게 결과를 보겠습니다. 무게는 이제 평균 2제곱킬로미터당 13kg 정도가 나왔고요. 무게에서 아주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게 금속으로 이제 총 무게의 58%를 차지를 하는데 아무래도 배를 정박할 때 쓰는 닷이나 닷에 연결하는 체인 그리고 다른 배에 쓰이는 이제 무거운 금속 물질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고무 같은 경우에도 그 배 정박할 때 쓰이는 그런 타이어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기타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얘기는 이제 뒤에 갈 거고 꽃가지들은 대부분 굉장히 가벼운 티셔츠나 바지나 그리고 수영복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구성에서 굉장히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병이기 때문에 가벼워서 무게에서는 2%밖에 차지를 않고 이것도 수심별로 무게가 어떻게 지역별로 다른지 전체 지역 그리고 뮬라 안탈리아 지역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아까 플라스틱 이 수심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플라스틱도 구성별로 봤을 때는 수심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데 무게로 봤을 때는 수심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 지역 간 차이도 나지 않고요. 수심별 차이도 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 수심을 간에 합쳤을 때 그러니까 따로 상호작용했을 때는 무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심만 따로 보고 지역만 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지역과 수심을 함께 봤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보니까 무게에서 고무와 유리, 세라믹에서 이런 지역 그 수심이 상호작용을 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무랑 그 금속 무게 같은 경우에는 뮬라보다 안탈리아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쓰레기들이 많이 나왔고 유리와 자기는 안탈리아랑 뮬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고요. 기타류는 안탈리아보다는 뮬라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 수심이나 지역 상호작용을 했을 때 다른 게 나타나는 이유가 이 요트랑 보트를 타는 사람들이 배를 정박하기에 좋은 수심이나 수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심에 따라서 그런 게 나타나고 또 이 종류별로 무게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도 그 지역이 좀 더 요트가 많이 가느냐 아니면 투어 보트가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지역 그리고 지역 네 지역에 따른 활동, 예를 들어서 지역과 수심에 따른 이런 무게 차이가 나타나더라. 쉽게 말하면 여기에 러버가 많은 이유는 본문에 보면은 팬더가 많다고 나오는데 네네네네. 이 팬더는 가까이에 10m보다 더 깊어야 되죠. 낮아야 되는 거예요? 배를 정박하려면 수심이 깊어야 낮으면 안 깊어야지. 돼요. 예, 왜냐하면 닻을 내리고 어쨌든 본문에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안탈리아야? 안탈리아? 지방에서는 얘 러버가 많은 이유가 보트를 대서 팬더가 많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지금 여기가 수심에 따라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많이 정박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많이 정박한 이유가 10m 이상 정도 돼야 이 요트 같은 걸 정박하기가 좋은 거고 그렇게 정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에 달려있는 팬더나 이런 게 많아서 그래서 러버가 안탈리아가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심에 따라서 이제 평균 무게가 달라지거나 하는 건 없다. 증가하거나 그런 건 없다. 플라스틱 무게를 좀 결과를 세세하게 살펴보면 제곱킬로미터당 플라스틱은 0.05kg에서 킬로그램에서 68kg까지 나왔는데 특히 이 괴제과 카쉬 지역에 더 많이 나왔고 역시나 이제 굉장히 요트 투어가 많이
많은 그런 곳에서 플라스틱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고무 같은 경우에는 제곱킬로미터당 50에서 370kg 정도 나왔는데 이 카쉬와 페티에하고 이 배가 굉장히 운항을 많이 하는 그런 곳에서 높은 무게를 차지를 했고요, 고무가. 금속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제곱킬로미터당 3,000kg이 나온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케메르라고 아까 그 배들이 굉장히 정박을 많이 하는 작은 항구거든요. 그래서 그 항구에서 이런 닷에 매달리는 체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무게가 나왔고 케코바도 그 작은 정박지인데 여기서는 제곱킬로미터당 1,058kg 정도 나왔고 여기서는 주로 배럴이 많이 나오죠. 이런 관 같은 거. 그리고 유리랑 자기류를 살펴보면 제곱킬로미터당 7에서 88kg 정도 나왔는데 이 뮬라랑 카쉬 지역에서 많이 나왔고요. 옷과 섬유 같은 경우에는 페티에 안에서 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이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고 그냥 계속 수업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 SST가 뭐 우리 치면 1성분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L3도 그 방향이잖아요. 네네. L3가 메탈이죠. 그러니까 그 수온이 따뜻한데 밤에 증박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앵커라든지 이런 걸 많이 넣는다.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게 많다는 걸 볼 수 있고 나머지 뭐 L9 이런 건 복합적인 건데 그건 이제 뒤쪽에 있고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통계 결과를 봤을 때 뮬라 쪽에서 이제 플라스틱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가 이 점이 안탈리아고 까만 정점이 이제 뮬라 쪽 정점인데 보시면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뮬라 쪽에서 더 많이 나왔는데 L1은 위로 가죠. 네, 위로 까만 가서. 점들이 위에 주로 있죠. 여기 네. 그러니까 여기가 수온이 증가하고 낮아지고 이렇게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더 따뜻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수영하기도 좋고 투어하기도 좋고 그래서 많이 정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전에 선행 연구하고 이 연구 결과가 비교한 내용인데 비슷하게 여름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나왔고 그 이유 역시 관광산업하고 관련이 있다. 근데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수신별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아까 그 결과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m 이상 정도 돼야 이제 배를 정박을 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정리를 했고 이제 결론에서는 지금 이 연구에서 조사를 한 어떤 유의미하게 강으로 유입된 어떤 강에 의한 영향도 없고 그리고 그 트롤에 의해서 이제 쓰레기를 수집하는 그런 활동도 없고 그런 배 운항하고 또 운항에 대한 그런 영향도 크게 받지 않고 해수욕을 즐기는 곳하고도 상관이 없어서 굉장히 이제 사람에 의한 쓰레기의 영향을 잘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굉장히 잘 나타났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나왔고 이 요트 활동이 많은가 그리고 이 활동이 얼마만큼 활발히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쓰레기의 구성이 많이 달라지고 이제 풍부도나 무게에도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여운쌤. 네? 근데 왜 그 본문에 보면은 네. 그림이 네. PM5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왜 설명 안 해줬어요? 뭐가 뭐죠? 아, 이거. 요거
오히려 설명할 때 헷갈릴까봐 제가 너무 복잡하네. 뺐는데, 이거 보시면 여기가 그 안탈리아 지방하고 뮬라 지방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레기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이원 크기가 클수록 많은 많다. 건데,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많다. 각 그 분류별로 나눠진 쓰레기들이 어떤 지역에 많은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제 설명했을 때는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뺐거든요. 이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경남 그 해안 생존량을 계절별로 그렸을 때, 그러니까 절대량이 8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상에 11월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 예. 근데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레전드가 서로 다 다르니까 아, 이게 200하고 550 네. 비슷하고. 그림들끼리 비교를 해버리면 오히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그림에서는 저 좌우를 이제 안탈리아하고 뮬라를 같이 볼 때는 비교가 되는데 아래 위로 봐버리면 또 더 복잡한 게 있어서 이 그림은 뭐 물론 설명에는 자기들이 도움이 되겠다고 했겠지만 어쨌든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의미에서. 결과가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그런데도 요거 이제 이 논문이 가지는 우리한테 주는 어떤 제일 큰 시사점은 우리도 이제 국가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개수와 무게로 냈을 때 이게 엄청 복잡하잖아요. 개수로 보면 이렇고 무게로 보면 막 그런 걸 설명하기 되게 힘든데 어쨌든 여러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개수와 무게에 대해서 다 이렇게 결과를 분석하고 설명을 해냈다는 거죠. 제가 볼 땐 이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차라리 바로 색깔로 따로 플라스틱 바 따로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좋았는데 이거 게다가 스퀘어루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30 사이즈를 보면 예를 들어 25제곱이 625인가요? 그럼 625면 25가 되고 이게 400이 22제곱인가? 뭐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수치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왜 브레이크는 왜 만들어 놓은지 몰라. 보면 28.5, 29잖아요. 29.5. 차라리 이어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얘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 150이면 150 작게, 300 좀 크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걸. 근데 제가 보기엔 뭘 써서 그렸는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따로 지역별로도 보여주고 싶고 이 값 차이도 너무 아무튼 저는 좀 많이 잘못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다 그래도 그림을 잘못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PPT로 다시 돌아가서 앞에 방법론 부분에서 네. 여기 리절트에서 7번. 제가요? 7번 슬라이드. 네, 7번. 여기 보면은 뮬라 지역은 50곳 중에서 38%에서만 발견됐다. 그 말이죠. 네네. 50개 중에서 38%면 얼마야? 16군데, 19군데에서만 발견됐다는 건가? 네네네. 근데 쓰레기가 19군데에서만 발견됐죠. 네네. 그리고 밑에는 40%니까 그럼 몇이야? 한 6, 7점점? 그러면은 19군데하고 6군데하고 하면은 40%면 25개 정점에서만 쓰레기가 발견된 거죠.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다시 또 수심을 10m, 뭐 20m, 20, 이렇게 10m, 15m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10m에서 발견된 10m 정점이 10m 깊이였던 정점이 몇 개나 되겠어요? 제 말은 샘플 수가 너무 적다는 거지. 총 25개 정점에서만 쓰레기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서 다시 또 10m, 15m, 20m, 25m로 또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세분해서 볼 만한 샘플이 아닌데 너무 세밀하게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 제 생각할 때 이 논문은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농도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제곱미터하고 제곱킬로미터가 아무래도 이건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 이 계산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봤다는 얘기가 10m, 20m 이거를 further reason, to the reason보다 co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각 정점에 대해서 수신별이 아니에요. 수신별이라 해도 농도가 잘못됐다는 게, 수신별은 절대 아니고. 수신별 아니고 그러면 그냥 네, 그 정점의 수신이에요. 그죠? 정점의 수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서 계산을 했더니 1320 제곱미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정점이 줄어들고, 그죠? 그렇지만 발견되지 않은 것을 결칙치로 하지 않고 제로로 해야 되잖아요. 0이니까. 네. 그렇게 계산하면 이 농도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지역, 제곱킬로미터를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지역별이랑 수신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법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다이빙을 해가지고 4m, 5m를 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땅에서는 괜찮은데 바다 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뭐 가시거리가 짧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게 많이 샘플링을 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어쨌든 샘플링을 상관없이 농도는 이렇게 표시하면 다이버가 안 되는 거죠. 많다고 해도 일일이 사람이 들어가서 주워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결과가 좀 애매한 게 굉장히 무거운 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무게를 찾았어요. 왜냐면 못 쉽지 않아, 들어올리- 못 못 들어올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무게가 맞는지 그 다음에 스탠다드 실제 들지도 않았네. 그다음에 무거운 거 못 들어올리니까 커다란 의문점 중에 하나가 여기 본문에 이대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옮기신 거예요. 안탈리아? 이거 어떻게 안탈리아? 네, 안탈리아 메탈이 19%에서 플라스틱 13%로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설명을 보면은 여기 또 보면 여기 있죠? 네. 또 이대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플라스틱이 33, 36이라고 나오거든요. 요 표현하고 이거 그대로 잘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여기는 또 이대로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믿으란 얘기지? 여기는 플라스틱이 제일 많다고, 플라스틱이 is the most abundant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안탈리아에서 발견된 것의 34%. 컴포지션이죠, 얘는. 네, 컴포지션. 아까 그는 레이쇼고 발견되는 팩도. 근데 좀 여기서 표현을 좀 헷갈리게 해놓고 있어요. 제가 좀 퍼센트로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 얘는 전체 쓰레기 중에서 네. 플라스틱 차지하는 비율 네. 이고요. 네. 앞부분은 네. 정점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된 확률인 거죠. 전체 정점에서 13%의 정점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몰라요. 이거 본문이 네, 저는 이 영어를 제가 네, 이해 못하는지 여기가 본문 못 쓴 복잡한 건지 게 뒤에는 또 너무 헷갈리게 썼어 이 사람. occurrence 퍼센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엄청 자세하게 안 이게 제 풀어서 생각에는 이 논문은 반드시 뭐라 하죠? 로데이터 로데이터 실어야 돼요. 이렇게 써놓고 뒤에- 이해하라는 건 이거 뒤에 나오긴 합니다. 전부. 그런데 펜딕스도 조금 그렇죠. 그게 힘들 로데이터가 수가 아니고 없어. 네. 그게 돼 있어요. 종합이 된 게 돼가지고. 아니, 좀 전에 그 PPT를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네. 계산이 안 돼, 계산이. 그, 더 위에 7번인가? 7번이요? 네. 그럼 7번이잖아요. 그럼 좀 전에 이제 설명대로 이해를 하면 16개 안탈리아 정점에서 네. 플라스틱이 발견된 정점은 2곳밖에 안 돼. 13%니까 2개 정점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너무 이상한 논문이야. 저는 그리고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 진짜. 지역을 비교를 하는데 정점이 엄청 차이가 나요. 똑같이 한 게 아니고. 아, 정점 차이는 그렇게 써서 그나마 다행히 50개, 60개 써주긴 했어요. 아 근데 당연히 써주긴 했는데도 여기가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좀 의문점이 많이 남는 논문이긴 하다. 그리고 지금 어떤 곳은 그 대부분 반 이상이 쓰레기가 없는 곳이었잖아요. 66개 중에. 네. 거의 그러면 그 베리에이션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0에서부터 네네. 그 최고 발견된 그 수치까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제시한다던가, 뭔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이 논문은 총체적 난국인데, 맞아요. 정체적 난국이에요. 차라리 지정을 이런 논문을 통과시킨 것도 문제고, 리뷰어도 문제고, 하여튼 항의를 좀 해야 될 수준의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컴포지션에 19% 나오잖아요. 근데 33%는 컴포지션이고 19% 컴포지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컴포지션 밑에 그냥 이거는 누구나 헷갈릴 만한 논문이다. 근데 근데- 이제 이게 왜 찔렸나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점 하나 하고 또 이게 이제 MPB의 편집장이 프랑스와 갈가니라고 유럽에서 이 해양 쓰레기를 연구를 하고 특히 이제 가라앉은 쓰레기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아, 진작 쓰 그래서 싫었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가니의 방법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엄청 인용을 많이 하면서 지중해와 유럽의 수중 쓰레기 중심으로 풍부한 사실 디스커션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야. 재미는 있어요. 디스커션에 보면 거의 전부가 다른 연구들이 분포를 이렇게 했다를 네. 써놓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만 논문이. 그러니까 선행 연구랑 비교가 아닌데 대부분 유럽에서 비슷한 연구를 한 거랑 그러니까. 결과 비교하고 있는데 저는 결과 보고 생각한 게 깨끗한데? 생각해보면 그리고 깨끗하다. 저는 이 그림도 오히려 이렇게 그려서 많이 헷갈려요, 사실은. 피겨 4하고 피겨 6. 이것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좀, 그 그래프 설명이 너무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피별로 이해하기, 피겨 성분별로 이렇게 그렸어야 되지. 4만이 아니라 피겨 5도 잘못된 것 같고, 뒤쪽에 그 CCA 분석 그림조차도 피겨 6을 한번 다시 보면은 하나의 그림 안에 까만 점과 초록색 점이 있어요. 초록색 사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지역을 나타내요. 네네. 그리고 화살표는 해양 인자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L1과 L2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어가죠? 이런 게? 이게 다 그림에 이렇게 나오긴 한데요. 그 R이나 통계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이 점이 네. 그 무슨 지역이지 이게? 안탈리아라는 뮬라 여기 지역의 L2를 나타내고 뮬라 지역의 L5를 플로팅한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이게 건 아니고요. 지난번 우리 권 교수님 논문. PC. 네, 거기서는 PCA의 바이플롯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기서는 케이스하고 변수만 이렇게 보여줬죠. 근데 이건 더 많은 근데 얘는 CCA의 트라이플롯이에요. 제목 자체가. 세 개 다. 그렇죠. 세 왜, 변수 다 왜 들어가요. 트라이플롯이냐면 안탈리아와 뮬라라고 하는 지역. 케이스와 안탈리아와 뮬라라는 오케이전 집단을 하고 거기다가 쓰레기. 변수 쓰레기 종류라는 변수들이 이 CCA에서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거기다가 이제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지역하고 쓰레기 분류하고 환경 인자 네, 그 세 개를 3개를 다 보여주려고 하는데 좀 보기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샘플 수 자체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너무 좀 그렇습니다. 헷갈립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거 지난번에 박희진 씨였어요? 김희진 씨? 박희진. 박희진 씨, 권정환 교수님. 네. 그 논문에 이 화살표를 써주고 거기도 그 인자들을 방향성을 이렇게 똑같이 표시를 했었거든요. 네. PC 그때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는 해양 인자를 그렇죠. 표시한 거잖아요. 네. NTS. 선문도 이런 마찬가지로 거. 이런 유인을 표시를 해줬어요. 그건 이해가 됐는데 거기에 추가로 L이라는 컴포지션이 더 들어간 거죠. 그리고 변수가. 이거 변수가 컴포지션이라는 변수가. 이 X축
Y축 그것도 없고 이것도 E는 X, Y축가 필요가 없는 아니 필요는 없어도 음. 이게 뭐 프린시플 컴포넌트다 1,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헷갈리게 당연히 보여줘야 그냥 X축은 프린시플 1이고 2는 프린시플 2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PCA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PCA예요. 그걸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게 PCA면 이 SSTU 맞아요. 이렇게 또 맞고 이 가장 이 성분하고 그러면 맞는 소장님, 이 빨간 선의 이 결과들, 온도죠. 네. 온도하고 이런 것들은 결과를 쫙 내면 지금 여운쌤이 그린 이 파란 까만 선, 동그라미만 빼고 빼고는 다 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안에서 트라이플롯 기능이 있더라고요. 있대요. 여기서 물론 그렇게 하려면 그 전에 네. 분석을 끝내가지고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지. 일단 그 그걸 테이블 알 수가 없어요. 분석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네. 그 테이블로 그렇죠. 그리는 거예요. 네. 값을 보고 네. 상관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근데 좀 여기가 설명이 좀 근데 얘는 어찌 설명해도 좀 저는 친절하진 않아요. 이해를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수온과의 관계를 낸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저도 사실 그래요. 근데 약간 끼워 맞추기식이 그냥 따뜻한 지방에 야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거기에 많이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온도 차이 봐봐. 온도 차이가 뭐 얼마나 똑같이 여름이고 똑같이 지중해인데 20도에서 28도 그런 그 사이잖아. 다 19도에서 28도. 다 놀기 좋은 시즌인데 너무 웃긴 논문이야. 아까도 얘기했지. 이 사이버들이 그러면 그냥 쭉쭉 파는 거예요. 들어서 쭉쭉. 네. 한 번 들어가서 4 곱하기 5m의 방향구에 한 번 조사를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10m건 20m건. 제가 왜 하루에 한 3 정도 했다. 힘들어서 들추었을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근데 여기 아무튼 지중해에서 이루어진 쓰레기 실망입니다. 피겨 A에 맥스 서클 5는 어떻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5란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막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하여튼 헷갈리고 그만 얘기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번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거 네. 고생하셨고요. 저기 참가자 중에 질문 있는 분? 그러자. 없을 거야.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질문해 주세요. 없으면 다음 주. 이건 정리해도 나중에. 그다음은 그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